그다음에 본체라든지 그거 자체는 비금속으로 갈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모터 기반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프로펠러 같은 경우 소리가 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새로운 방식이 나중에 등장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네. 이 드론 무기 개발에 있어서 아이러니 진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네. 상상력이에요. 네.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 첫째, 활강 드론이 앞으로 나올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대한 수송기나 화물기에다가 드론을 엔진이 아예 없는 활강만 가능한 드론을 대량으로 고도에서 아주 최고의 고도에서 그냥 떠를 꾸는 거예요. 그럼 활강 그냥 아무 그냥 활강만 하는 거예요. 그 고도에서 수백 킬로를. 그래서 활강을 해서 공격을 하는 거고, 플러스 거기다가 이제 드론이 자폭이나 폭탄 드는 시대는 얼마 있으면 종료될 수 있다. 안에다가 로봇을 말 그대로 로봇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격총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로봇이 각 건물 곳곳에서 숨어 있다든지 해가지고 적이 나타나면 알아서 조준해서 사살하나. 왜냐면 제대로 된 저격수 한 명이 이 몇 개 사단을 발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식의 저격수를 사방에 배치하면 전쟁 자체가 그냥 와해되는 거예요. 이 지금 시가전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바그너 그룹하고 전문화된 용병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게 그런 시대도 얼마 잘못하면 얼마 있다가 끝날 수도 있다. 이미 로봇계 같은 거 다 돼 있잖아. 다 생산 배치되고 있잖아요. 로봇 같은 거. 갑자기 이건 드론하고는 좀 다른데, 네. 원격 무기 개념이 이제 아마 드론에 도입이 되지 않을까. 아, 예. 그러니까 방아쇠를 원격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전에 보니까 코너샷 해가지고 기역자를 꺾어가지고, 예. 코너샷 그것도 대단히 유명했잖아요. 예. 왜냐하면 나는 숨어 있고 상대방은 공을 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그 코너샷을 또 다시 원격으로 예. 쏘게 하는 그런 걸 해가지고 사람 혼자서 수십 명을 상대하는 뭐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네. 이미 옛날에 그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경기장에서 네. 총기 난사할 때 그놈 경찰을 상대로 총기 난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걔를 제거하려고 폭탄 분해하는 로봇이 있어요. 거기다가 폭탄을 오히려 설치해서 거기서 자폭시켜서 제거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미 실전 사례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이제 로봇계 알죠? 그런 중국산 짜고는 상관없이 로봇계에다가 뭐 일정량의 TNT에다 C4를 설치한 다음에 가서 물어보는 거야. 안 부어! 고추장! 이게 뭐라고? 에이, 저기잖아, 땡! 빵! 되는데, 안 부어! 하는데, 아이고, 보니까 애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여기 민간인 있구나. 죄송합니다. 그 나오는 데만 있고. 그러니까 시가전에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공중 비행 드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내가 말한 아까 공중비행 드론은 왜 로봇이냐? 기존에는 로봇을 차에 싣고 가도 사람이 가서 배치했는데, 이제 공중에서 해가지고 낙하산 띄워가지고 떨구는 거예요, 그냥 현장에서. 그리고 숨어 있다가 저기 지나가면 갑자기 로봇계가 앞에 딱 놓거든요. 안고! 에이, 뭐라고 하는 순간 딱 터뜨리고, 너 IS지? 저는 대한민국이다. 그래, 군가 불러봐. 군가 활짝 부르다가, 소질이 틀렸잖아, 딱. 이런 아주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내가 말한 건 지금, 특히 내가 지금 기존에 이 드론의 그 재미난 점이 뭐냐면, 기존 드론은 거의 탄도탄 개념으로 쓰잖아요? 그쵸. 높은 공중에서 그냥 궤적이 거의 사실 일정한데 이것도 제대로 방어를 못하는데, 과거 토마호크 미사일처럼 만약에 지형을 스치듯이 움직이는 드론이 나타나면 그거 막을 방법이 있겠냐 이거야. 그쵸. 심지어 이거 유인 비행기가 아니잖아요. 사람 걸어다니는 높이로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론적으로. 사람 걸어다니는 높이로 그래 슉 하고 날아가는 드론이 있는데 그걸 막을 수 있겠냐. 그것도 수천 수백 대가 막 그렇게 날아다니면. 근데 문제는 드론의 기술 개발은 앞으로 무궁무진하다. 게다가 이제 관련해서 게임 기술이 결합될 가능성이 커요.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게임으로 단련된 애들이 드론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 반응 속도가 막 진짜 막 100분의 1초 막 이런 거예요. 이런 애가 조종하는 로봇을 일반인이 어떻게 상대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드론 무기의 심각성의 발전성을 좀 얘기했다면, 기존의 현재 드론 관련해서
대표적인 게 이제 테슬라라든지 여러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이런 회사들이나 이런 현존하는 기술들이 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드론 무기 시장에 결합이 될 것인가. 네. 그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도 드네요. 사실은 거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가 사실 좀 나오는데, 예. 그게 바로 뭐냐면 테슬라 봇이에요. 음. 즉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 봇의 특징이 뭡니까? 뭐 모르겠어요. 사람과 비슷한 체형과 기관을 갖고 움직이잖아요. 예. 현존하는 무기를 테슬라 봇이 운전하고, 테슬라 봇이 총 들고, 테슬라 봇이 탱크 조종하고, 이런 식으로 무인화된 군대를 양산하게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아. 이것이 바로 드론 전쟁의 사실은 서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유인화돼 있는 네. 무기들의 이 로봇을 태워서 네. 무인화시키는 거죠. 아. 그러면 그 무인화가, 기존에 무인화를 하려면, 무인기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탔지 않다라고 가정하고 막 만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아, 예. 이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다 함께 안 나온다는 얘기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테슬라 봇 같은 개념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네. 사실 이 재미난 지금 이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에 FA50을 무인화시킨다. 네. 그래서 앞으로 나타나는 KF-21의 윙맨 보조 전투기로 활용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면은 무한정 지전에 생산된 수량의 몇 배 달하는 생산을 꾸준히 매년 생산해도 되는 경제적 효과를 누리고 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러 번 그런 관련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 드론 무기가 어떻게 보면 최대 난제가 기존 유인 무기와 무인 무기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또 중요하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드론 무기는 싼마이 정신이 아니면 못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냐면 무기 체계를 갖다 고급 무기, 비싼 무기, 고성능 무기, 최첨단 무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드론 무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드론은 그런 식으로 금칠한다고 뭐 좋아지는 물건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이 드론 무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느껴진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당장 가격이 싸서 그렇다 보니 사실 드론 무기는 현대과학의 총합니다. 그렇죠. 첨단 특히 현재 계속적으로 나오는 첨단 기술을 다 지속적으로 흡수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VR 같은 경우에도 다른 애는 뭐 멀미난다고 해서 별로 그거를 못 하잖아요. 근데 드론 조종만큼 VR 아니면 못 해요. 그렇죠. 그리고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 통신할 때 쓰는 5G 같은 게 드론 무기 활용에 최고다. 그러니까 이 통신 기술이라든지 생산 기술이라든지 재질 그리고 솔직히 요즘 드론 무기의 외장을 뭘로 만듭니까? 사실 엄밀하게 핸드폰 재질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핸드폰이 소형화되면서 관련됐던 전자 기술이 전자칩기나 전자부품 기술이 드론에 적용돼가지고 소형화시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잘 아다시피 그 핸드폰 방수 많잖아요. 이 방수 관련 기술들이 다 거기 지금 드론에 적용이 돼서 악천후에서도 날아다니는 그 드론을 개발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약간 기밀일 수도 있는데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서 관련 드론을 개발할 때 내가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존은 심지어는 이거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고 엄밀하면은 행정적인 부분에서조차도 상당한 그 기술력을 흡수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옛날에 이 알바를 구하려고 그 대리운전이죠. 대리운전 좀 해보려고 이제 관련 업체를 한번 찾아가서 이제 물어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대리운전인지 현재 대리운전 시스템이 상당히 고도화된 용병 시스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울 전체 지역을 구역을 어느 정도 구역마다 자기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에 있으면 알아서 행정이 그 지역 어디 주변 반경에 일거리가 나타나면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거는 이 군대에 적용하면 괜찮은 시스템인데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군대는 이미 체계가 있고 그래서 안 되지만 그 용병들이라면 또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드론을 운용할 때 그런 식으로 아예 그렇게 지역을 나누고 시스템을 그렇게 나눠서 근데 핵심은 택시운전 대리운전 핵심은 뭐냐면 그 점수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할수록 점수 높아져서 더 좋은 보수라든지 더 좋은 일감을 만드시고 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진짜 현대 과학이나 문명의 총알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 게 자꾸 녹아드는 거야, 이 드론에. 아직은 그나마 지금은 초기 단계잖아. 예. 이제 좀 있으면 거기다가 총이라든지 심지어 레이저 무기도 정착될 수 있는 거고. 이번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급한 마음에 뭐 스텔스 드론을 만들으라 했는데 사람들이 다 비웃은 거예요. 그 대략으로. 그 영화에 나오는 거지. 아니 물론 못 만드는 건 아닌데 그거 만드느라고 쓸데없이 자원 낭비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 나도 그래서 이 윤석열이 이렇게 그 어리석은 면이 있어서 그렇지만 오히려 그러다 보니 사실 지금 만드는 건 대당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엄청나게 싸구려 드론을 대량 생산하는 게 사실 지금 제일 시급하거든요. 그쵸. 이란이나 터키처럼. 심지어 터키 같은 경우에는 착륙이 가능한 걸 만들어가지고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이란은 그냥 자폭도로 만드니까 너무 싸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 솔직히 내 생각에 저딴 걸 1000만 원이나 들여서 만든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0만 원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아까 말했던 100만 원 정도 단가를 낮추면 정부가 굳은 의지가 있고 거의 10만 대 정도 생산해줘야지 그게 100만 원까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중국의 싸구려 폰 있잖아요. 10만 원, 20만 원 하는 거. 10만 원, 15만 원 싸구려 폰을 드론에 달고 아니 드론도 아니야. 기존 미사일에 달고 그다음에 그 미사일 그 출력 조절하는 그 선을 거기에다 연결해주고 소프트웨어만 잘 짜면 그렇죠. 아니 핸드폰 안에 GPS 있어. 아니 뭐 필요한 거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멍텅구리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뭐 KGB라는 멍청구리 폭탄에다가 활강 키트를 다는 방식으로 엄청난 거리를 활강해가지고 때리는 무기를 이미 개발했잖아요. 그것도 사실 엄밀히 이제 드론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어쩌면 그것도 이제 이쪽에 자폭 드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가격이 좀 비싼 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중국산 핸드폰 달면 아니 거기 핸드폰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로 지형 분석하고 GPS 신호 다 받잖아요. GPS 갖고 자기 위치 찾고 그럼 제어하고 그렇죠. 뭐다 되잖아요. 할 거 없잖아요. 근데 특히 이 드론 무기 근데 막상 만들면 이 문제 저 문제 터질 건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또 사람들이 마인드를 잡는 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그 문제를 우회해서 쓸 생각하자. 예를 들어 비용을 못 써? 그럼 비 안 올 때 쓰지. 근데 잘 아다시피 요즘에 나온 핸드폰 다 방수잖아요. 아니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비 올 때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솔직히 아까 말했잖아요. 겨울 되면 못 쓰는 무기인데도 그냥 미쳐고 수입해다가 막 갖다 파니까 그냥 우크라이나 전역이 지금 북한처럼 완전 정전 사태 일어나고 완전 국가 기능이 상실하고 마비됐다는 겁니다.